자, 그러면 우리 대망의 설 특집, 설 지나고 처음 하는 특별 강연회에 우리 이상현 선생님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화면,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잘 보입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네네. 예, 오늘 주제는 뇌를 들여다보니 마음이 보이네 라는 주제입니다. 아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환자들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만나다 보면은 병원에서 만나서 인사를 서로 나누면 저분이 환자였던가 보호자였던가 헷갈리기도 하고, 확연 나오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뭐 전공의들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됐어요. 나는 이러다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 그리고 제가 봤던 환자들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가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치매를 어떻게 할까? 또 뇌를 어떻게 공부할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다가 인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가면은 성이스돌 목장이 있는데 거기 한번 놀러 가실 때 거기 가시면 우유부단 카페라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로 '우유부단 아이스크림 먹을까? 우유부단 밀크티를 먹을까?'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항상 뭐 선택할 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끝이고 마는 그런 우유부단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인제 제 뇌 상태도 좀 걱정이 됐고 제 마음 상태도 걱정이 돼서 이런 것을 쓰게 됐습니다. 그 운이 좋았습니다. 나오자마자 책들 매스컴이라든지 뭐 주목한 신간 그런 데 좀 실리게 되고, 또 어 아주 감사하게도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실렸습니다. 근데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9 월, 10 월, 11월 3번 달마다 연속으로 실려 가지고 와우. 이 덕분에 어 굉장히 책의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다음에는 책 인지도 별로 없습니다. 어 잘 올라갔을 때는 이제 베스트셀러 임원 심리학 14 위까지 올라가게 되고, 어 참 운 좋게도 대만에 그 판권 수출이 돼서 아마 금년에 대만 번역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운 좋다가 또 언젠가 또 쭉 떨어질 때가 있을 것 같다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 저자는 아니고요. 그냥 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한번 오시면 들리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병원인데요. 거기에서 있고 요새 12월 말부터 코로나 전문 병원이 돼 가지고 그 전문 거점 병원이 돼서 코로나 환자도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음 저를 정리한다면 기억에 자신 없고 제 이름 그대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헤매는 사람 이상현입니다. 어 제가 오늘 주제에 이렇게 그 질문지를 보니까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치매에 대한 얘기들, 뇌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하나 또 마음에 대한 질문들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음, 어 이번에는 나눠 봤습니다. 1 부, 2 부로 나눠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주로 뇌에 대해서 좀 네, 집중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뇌 잠깐 막간 공지 드리면, 이제 뇌에 대한 시간이 이번 시간이 집중이고, 다음 한 번 더 할 겁니다. 앵콜 강연 혹은 2차 심화 강연으로 이제 명상, 마음 쪽으로 다음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리 공지 안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이때도 많이 오시고 또 오늘 못 들어서 안타깝다. 그래서 반드시 꼭 듣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차원입니다. 예, 계속해 주십시오. 예. 왜 뇌를 다루게 됐을까? 뇌가 만약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었다면은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걸까요? 뭐 오장육부 다 중요하겠죠. 뱃속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뱃속의 위장, 대장도 중요합니다. 근데 뱃속 위장, 대장은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고 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에 좀 있고요. 간은 좀 중요시 여겼는지 간은 이제 그 늑골 밑에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장기는 뭐죠? 폐나 심장은 그래도 뼈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좀 더 아마 위나 대장보다 쪼끔 더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특히 심장은 더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올라가는 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뼈로 완전히 쌓여져 있어요. 뼈로만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아주 단단하고 아주 막이 꽉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막 자체는 통과를 잘 못해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뇌로 가는 약물 같은 경우들은 잘 흡수도 안 돼 가지고 굉장히 고농도를 써야지 겨우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아마도 조물주는 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나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과학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장기 이식을 하잖아요. 간도 장기 이식하고 콩팥도 장기 이식하는데 뇌를 장기 이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런 것도 많이 논의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다른 분 거를 뇌를 제 뇌로 이식한다면 이상형이라는 사람은 인제 존재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제 눈을 좀 저거 했다, 제 팔을 했다, 아니면 제 간을 좀 이식했다. 그래도 저는 그냥 저의 존재 자체인데 뇌를 이식했을 그 과거 시대에서는 '과연 나는 누굴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뇌라는 것은 나를 규정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아 뇌를 공부하면 좀 뭔가 좀 풀릴 수 있겠구나.'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 가지고 괜한 책 만들어서 귀한 나무를 없애 버렸는데요. 그래서 뇌를 공부하려다 보니까 뇌는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책 그 1 장 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여러 생명이 살아간다. 물고기에서 파충류를 거쳐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그 긴 여정이 인간의 작은 뇌에 겹겹이 쌓여 있다." 우리가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혹시? '저희는 왜 저럴까?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뭐 그런 경우들 발생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는데 이것의 시작을 생명의 시작을 뭐 바다라고 보는 물이라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바다에 물고기가 살고 있죠. 물고기 뇌는 어떻게 되 있을까요? 물고기 뇌는 그냥 하나 이렇게 거의 척수 그 쪼끔 볼록한 정도가 물고기 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다음 단계의 파충류 뇌 정도인데 전에 한번 그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동남아시아에 갔는데 미녀 리포터가 악어 그 농장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알에서 악어가 깨어났어요.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 리포터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아우 귀엽다면서 얼굴 갖다 대는데 이 알에 깨어난 악어가 점프를 해 가지고 미녀 리포터의 코를 물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텔레비에서 다시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코를 살짝 스치고만 지나갔어요. 만약 코를 꽉 물었으면은 그 리포터는 방송 생활 이제 끝났을 것 같고 또 수술했던 코 다시 수술해야 됐을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악어는 아기도 악어구나.' 악어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악어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태어났는데 내 엄마는 나처럼 악어 빼고 둘러싸여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눈도 적어되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한 괴물이 머리에 털 같은 것도 막 자라고 눈도 동그랗게 생긴 괴물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온다면 이 악어가 할 일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공격하거나 하나는 도망가거나 하는데 이 악어는 공격을 한 거죠. 본능에 충실한 우리 악어 바로 악어네 파충류입니다. 파충류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충류 뇌를 이제 본능의 뇌라고 하죠. 일전에 원앙소리라는 좀 된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특히 감동 깊었던 그 장면 하나는 소가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였습니다. 그거가 클로즈업 되고 있었는데요. 과연 소는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그냥 설정이었을까요? 음 저희 집에서 딸을 하나 입양을 했는데 딸을 하나 입양했다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하네요. 근데 이 딸이 14 살, 15 살이 금리됐는데 아직까지 두 발로 걷지를 못합니다. 아직까지 말도 못하고요. 계속 멍멍 짖기만 하는 저입니다. 저희는 아들만 둘 인데 이렇게 해서
딸을 입양했습니다. 이 딸을 입양하고 났더니 제 아내랑 저랑 논쟁이 붙었어요. 뭐 어떤 논쟁이 붙었을까요? 걔도 웃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웃는다는 점이고요. 저희 집사람은 "뭐가 웃어. 그냥 뚱하게 그냥 저기 또 표정 항상 똑같지." 여러분들은 걔는 웃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안 웃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던 아내가 지금은 저희 집 강아지 얼굴입니다. 좀만 아픈 것 같으면 이불 덮어 주고, 그러면 이제 얘는 뚱하게 있다가 잠시 그냥 웃기도 하고 저기합니다. 어 제 아내가 요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 좀 어디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얼굴이 안 좋네. 얘 기분 오늘 되게 좋구나. 얼굴 웃고 있는 것 봐." 제 아내도 인제 강아지의 웃는 표정, 우는 표정, 화난 표정을 이해합니다. 문제는 제 감정을 캐치하는 것보다 제 강아지 감정을 더 잘 캐치해서 문제죠. 어 포유류의 뇌는 감정의 뇌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단계. 그런 것을 포유류의 뇌라고 합니다. 파충류 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미넌트하지 않죠. 포유류의 뇌가 감정 쪽은 있다고 생각해서 전 원앙소리 소도 눈물을 흘렸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뇌를 보게 되면은 생우가 아니고요. 뱃속에서 점차 이렇게 자라는, 발주 자라게 되면서 뇌가 커지는데 급사 파충류 뇌에서 포유류의 뇌 커진 것처럼 커집니다. 그러면 커지면서 뭐가 커질까요? 바로 앞에 뇌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런 앞에 뇌가 커지다 보니까 어 아인슈타인 같이 머리가 좋으신 분도 나오게 되고요. 근데 특히 인간에게는 특히 이제 앞쪽 뇌가 지금 하면서 바로 맨 위에 있는 대뇌 피질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를 흔히 감정의 뇌가 아닌 이성의 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충류 뇌부터 포유류 뇌, 신피질의 신포유류 뇌까지 이렇게 되는데, 인간은 밖에 있는 인간의 뇌라고 흔히 얘기하는 신포유류 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3 계층이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뇌는 이런 3 층 석탑이 우리 뇌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파충류뇌가 작동도 하고 어떤 때는 포유류뇌가 작동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날카롭고 차가운 이성의 뇌가 작동도 합니다. 저희는 왜 저럴까?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들 있지 않나요? 어떤 이분이 굉장히 그냥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막 뭐 승질을 내고 그럽니다. 아니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막 저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아 파충류의 뇌가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내 이성의 뇌가 이해해야지.' 또 어떤 경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분들이 굉장히 사회에서 성공하다가 아주 이성적이고 그러신 분이 갑자기 사랑에 빠져 가지고 실수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차분했던 분이 바로 화를 내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 뇌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삼중석탑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자체라고 생각됩니다. 삼중석탑뿐만 아니고 한번 이렇게 평면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중심, 뇌의 중심, '나의 기억은 어디 있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눈은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본다. 그 장면 한 컷 한 컷, 그 영상 필름들이 뇌 중심으로 계속 던져진다. 무수히 뇌로 들어오는 장면과 소리는 눈과 귀로 입력되고 입과 손으로 추적된다. 기억과 느낌은 사라지고 남겨진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을 어디다 두시나요? 혹시 이런 허벌판에다 그냥 두시나요? 중요한 뭐 돈더미를 뭐 황금더미를 이렇게 이런 데다 두시나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깊숙한 곳에 둡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나는 곧 나의 기억이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나의 기억이 가장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물주는 그 기억의 센터가 해마라는 것인데, 해마는 이렇게 생겼죠. 해마는 바다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뇌에도 삽니다.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위치가 참 재밌어요. 위치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뇌가 좌반구, 우반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장 깊은 데,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요거 부분이 해마입니다. 생긴 것이 들어가 보면 해마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해마라 이름 붙여져 있는데요. 또 재미있는 건 깊숙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눈하고 귀하고 여기가 눈이에요. 눈. 눈에서 직선으로 간 거리, 가장 단 거리, 그리고 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만나는 부분. 즉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입력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기억이 적정합니다. 가장 단 거리에. 그런 어떤 입력 기관의 많은 정보들이 결국은 해마에서 생성을 해냅니다. 해마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마가 없어지면 새로운 기억을 제조할 수 없게 되죠. 잠시 기억하지만 몇 분 지나면 잊어버려요. 메멘토라는 영화에서는 이 살해당한 부인의 복수를 위해서 남편의 범인을 추적하는 그런 일대기 그린 건데요. 주인공이 해마가 제기는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몸에다 문신을 했어요.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으면서 자기의 해마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는 것들을 보완하면서 범인을 찾는 그런 영화입니다. 해마가 없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기억을 생성을 못하죠. 하지만 해마의 기억이 생성의 문제지만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주 장소는 아닙니다. 기억을 만들면서 저장할 곳은 뿌리게 되죠. 인간의 뇌의 여러 부분에 뿌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억 시스템입니다. 기억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뉘죠. 여러분들 치매 어르신들을 아들이 먼저 진단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먼저 진단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보통 먼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나 집에 갔다 올게." 아니야 "회사 갔다 올게." 그러니까 잘 다녀와요." 근데 참 할 말이 있는데 "어머니 이번 달에 저기 건강검진 좀 받게 하면 좀 어떠실까?"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지." 하면서 이제 회사 출근합니다 아들이. 근데 갔다 와서 한 일 주일 지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랬더니 다시 인제 부인이 "여보 저번에 같은 건강검진 건강검진 한번 해야지. 요번에 건강검진 하시게 되면 어머니 한번 기억력 검사도 좀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럼 아들이 버럭 화를 내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치매라는 말 쓰냐? 당신 봤잖아 지난주에 결혼식장 갔을 때 그 옛날에 같이 사시던 같이 근처에서 같이 계시던 그 동네 고향 친지 어르신들 이름을 다 기억하는데 나도 이름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 나보다 훨씬 더 기억력 좋으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얘기죠? 이거는 아들은 지금 "장기 기억이 우리 어머니 괜찮으시잖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며느님은 "어머니 단기 기억이 좀 망가지신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알츠하이머 치매들은 대부분 단기 기억부터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것은 바로 해마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또 장기 기억은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부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또 대통령이 누구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나와야 될 텐데 대통령이 누구였는데 이 사람들 이름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면 이 장기 기억까지 망가진 거죠. 즉 단기 기억을 지나서 장기 기억을 보는 테스트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런 경험도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책 보면 참 좋죠. 그러면 좋으면 어떻게 되나요? 누구한테 권하게 되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 책 참 좋아. 꼭 읽어 봐." "그래? 근데 그 책 내용이 뭐야?" "음. 어쨌든 좋아. 읽어 봐." 내용을 잘 설명을 못 하는데 좋다는 느낌만 나죠. 기억은 지워지고 느낌만 나는데 그것은 우리 해마하고 바로 옆에 또 편도, 목에 편도선 붙는 것처럼 편도처럼 똑같이 생긴 편도가 뇌에도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그것이 옆에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기억은 지워져도 옆에 있는 편도에 했던 감정 기억은 남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즉 여기가 바로 해마고요. 요 보라색이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된 것이 파란색이 편도입니다. 바로 붙어 있죠. 그래서 감정과 기억은 연결돼 있습니다. 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노인 요양시설에 한 달에 한두 번씩 방문 의사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인제 한 번씩 그 일산병원에 있으면서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을 다녔었는데요. 어 어느 날 갔더니 치매 할머님이신데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항상 얼굴이 어둡고 그러셨던 분인데 항상 이렇게 오늘 갔더니 미소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 이제 거기 관리하시는 요양보호사한테 여쭤봤죠. "오늘 무슨 날 있었어요 어저께?"
뭐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 아들이 왔다 왔어 아들이."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여쭤봤죠. "할머니 좋은 일 있으세요? 뭐 아들 왔다 왔다면서요? 아들 왔었어요?" 아니야. 안 왔었어." 그러면서 웃고 계세요. 이 치미 할머님은 아들이 온 걸 기억 못 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은 어제 좋은 우리 사람이 자신에게 왔다는 갔다는 것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 아들에 대했던 좋은 감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 왔고요. 아들 이름도 잊어버리고 얼굴도 잊어버렸고 심지어 왔다 간 것도 잊어버리지만은 그 느낌은 그대로 남는 거죠. 그 기억은 지워져도 느낌은 남는 것 같습니다.